스트레스 관리법 강의를 진행하게 될 배장석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일단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아마 들으시는 교육생분들 이런 교육은 좀 처음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이제 저는 상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자분들의 스트레스 상담이나 여가 상담을 주로 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감정 노동자분들이 겪는 이런 문제라든가 스트레스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담을 좀 해왔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실질적인 그 사례 위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로 좀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고 코로나 앵글이라고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분노라든가 이런 감정이 기본적으로 지금 만성적으로 많이 지금 쌓여 있는 상태에서 또 감정 노동자분들의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또 가중되게 되면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스트레스 상태가 어느 상태인 건지 문항 진단으로는 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디 체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목이 뻣뻣하고 그다음에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런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데 몸 상태를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 상태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디 체크라고 해서 지금 현재 몸 상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저를 좀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먼저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내민 상태에서요. 왼손을 이렇게 한번 겹쳐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한번 돌려서 됐으시면 끝까지 저처럼 이렇게 펴주시면 좋은데, 자, 이게 되다가 여기까지밖에 중간에 멈춰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목이나 어깨가 많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돼야지 정상인데 이게 끝까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목이나 어깨가 경직된 거고 그거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의 유연성의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이 목이나 어깨가 경직되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만큼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테스트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허리에다가 한번 손을 한번 올려 보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왼쪽으로 고개 한번 최대한 한번 돌려보십시오. 자, 고개가 어디까지 돌아가는지. 또 반대로 한번 해보실까요? 고개가 어디까지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그 교육생분들의 몸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지금 현재 몸 상태를.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스트레스 반응이 오는 게 목이나 어깨이기 때문에 목이나 어깨를 푸는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가장 좋은 스트레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각지 체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깍지는 이렇게 하는 건데 역각지는 이렇게 손등을 댄 상태에서 깍지를 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비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어떠신가요? 좀 아프세요? 지금 이게 1단계에서 이렇게 아프시다는 얘기는 그만큼 목이나 어깨가 많이 경직되어 있으신 거예요. 자, 2단계 조금 더 빨리 한번 해볼까요? 좀 빨리. 자, 지금 어떤 거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자극이 없기 때문에. 자, 이 팔꿈치는 수평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손목만 비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조금만 한 3단계 좀 빨리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이쪽 오면 아마, 너무 아프다. 자, 그러실 텐데, 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역각지를 끼고 3단계까지 이렇게 빨리 돌리고 나서 아픈 게 정상일까요? 안 아픈 게 정상일까요? 네. 자, 아픈 게 정상이라고요? 아, 예. 그러면 저는 지금, 예, 굉장히 지금 빨리 돌리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게 보시기에 제가 아픈 표정 같습니까? 안 아픈 표정 같습니까? 네, 아픈데 참고 있는 것 같다고요? 네, 좀 이렇게, 좀 강사를 곤란하게 하시면 좀, 예, 제 강의력에 문제가 있고요. 자, 저는 실제로 하나도 안 아픕니다. 예, 안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근데 왜 아프냐? 목이나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여기가 목이나 어깨 관련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극을 주시니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목이나 어깨가 아프실 때 꾸준히 습관적으로 예, 하시면 어느새 이렇게 목이나 어깨가 풀린 걸 느끼십니다. 네. 그래서, 그냥 버스에서 멍하니 앉아있거나 TV 멍하니 보시기보다는, 예, 그냥 중간중간에 예, 짬짬이 이렇게 역각지 체조를 하시면, 네, 목이나 어깨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간단한 좀, 예, 역각지 체조 좀 소개해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 본인의 어떤, 예, 건강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는 예, 시간을 한번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체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좀 효과적이고 좀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 30초 박수가 있습니다. 30초 박수는 어떻게 하시냐면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본인이 박수를 몇 번 치셨는지 세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몇 개 정도 이렇게 치셨는지 그거에 따라서 건강의, 예, 건강 지수가 나옵니다. 예, 건강 나이 지수가 나오고요. 그래서 자, 요거를 한번 좀 해보면서 예, 목이나 어깨가 어떻게 좀 풀려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자,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힘들어도 어깨 넓이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예, 어떤 분은 힘들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계속 예, 정확하게 예, 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30초 시간을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본인이 박수 치신 거는 개수를 세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몇 개 치셨는지 확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30초 박수 시작! 네, 자,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네. 자, 10초 지났습니다. 네. 네. 자, 15초 지났습니다. 네. 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자, 20초 지났습니다. 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네.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네. 3, 2, 1. 30초 끝났습니다. 예. 사실은 원래 강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네, 여러분들의 예, 동료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원래 이거 치고 나서 조금 쉬어야 되는데, 예, 강의 중이라서, 예, 바로,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30초 동안 이 박수 친 게 혹시 120개 이상이다. 자, 여자분들은요, 본인이 박수 친 거에 10개를 더 하셔야 돼요. 만약에 100개다 그러면 110개가 되는 겁니다. 예. 남자분들은 예, 그대로 예, 기준이 적용되고 120개 이상이다. 그러면 이분들은요. 30초 박수 세계 선수권대 우승자가 149개가 예, 신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20대 후반의 건강 나이를 갖고 계신 거예요. 예, 120개 이상. 예. 자, 110개 이상은 30대 후반. 네. 그 다음에 100개에서 110개 사이는요, 예, 40대 후반. 그 다음에 90개에서 100개 사이는 네, 50대 정도 되는 거. 그리고 본인의 건강, 저희 30초 박수 이 숫자를 보면, 본인의 이제 건강 나이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막 90개 이하다. 그러면은 지금 몸이 굉장히 많이, 예, 다운되어 있거나 많이 안 좋은 상태인 거죠. 예. 그래서, 자, 한번 이렇게 30초 박수 한번 좀 해봤는데,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허리에다가 한번, 예, 손 한번 올리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왼쪽으로 고개 한번 최대 한번 돌려보실까요? 네. 자, 어떤 변화가 느껴지세요? 예, 조금
그 고기가 좀 더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좀 목이 좀 부드러워졌다든가, 예. 자, 이번에 반대로 한번 또 최대 한번 돌려보세요. 예. 자, 고기가 더 돌아가서, 저기까지 안 보이는데, 보이네? 이런 변화가 혹시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지금 이거는 목이나 어깨가 이 간단한 체조로 인해서 좋아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돌아가신 분들, 이거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예, 좋은 거죠. 변화가 있다는 건 좋은 건데, 강의 시작 전에 이분의 몸 상태는 경직됐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 풀린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 고개가 더 많이 돌아갔다 이분들은 다른 분에 비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과 마음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 그래서 스트레스가 조금 많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도가 완벽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해보면, 예,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예, 이렇게 목이나 어깨가, 예, 많이 경직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몸 상태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제가 이걸 왜 해봤냐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라는 건요, 한마디로 몸의 변화로 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몸의 변화로 오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이라든가, 예, 이런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이완을, 예, 시키면, 예, 스트레스를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스트레스는 이렇게 몸과 연결이 돼 있다. 예, 이거 한번 좀 체험해 볼 시간을 좀, 예, 가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주제에 대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제가 스트레스 관리법인데 그 대상은 감정 노동자 분들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법입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자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고객을 응대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직업 종사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예, 정말 여러 가지 화가 나고, 그 다음에, 기분 나쁜 상황이 있더라도, 예, 그걸 감정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스트레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들은 나름대로 그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데,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스트레스 푸는 시간이 없거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쌓이게 되죠. 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단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아까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목이나 어깨가 많이 경직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위장병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한 장기가 위장이에요. 예. 그런 어떤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게, 정신적으로는 이제 우울증으로 또 진행이 좀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 화병, 예.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한테 갑자기 화를 내는 거죠. 예. 자기의 어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예. 그리고, 자살. 예,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도, 예, 시제로 가는 사례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자분들은 이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 감정 노동자들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고객들의 폭언이라든가 심지어 폭행이라든가 이런, 예,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직원들 간의 또 어떤, 예,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위로 인한, 예, 또 차별이라든가, 예, 이런 또 성차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예,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지만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이제 방법들은, 사실은 종합해보면 크게 4가지로 좀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 노동자분들이 이 스트레스를 방치하게 되면 번아웃 탈진이라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제가 이 호텔 서비스업에 계신 분을 제가 상담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집에 가자마자 신발끈을 풀고 잠깐 기대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자기가 신발장 옆에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푸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서 잠자고 있는 거. 이게 바로 거의 탈진 상태의 그 몸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까지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본인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좀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솔루션이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제 첫 번째는 여가를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신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수다를 떤다고 하고요. 예, 어떤 사람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모든 활동이 사실은 크게 봐서는 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만의 적절한 여가를 갖고 있다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나는 뭐 나름대로 여가를 하지만 왜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지?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여가 활동만으로도 해소가 안 될 정도의 큰 스트레스가 있거나 아니면 그 여가가 정말 나한테 맞는 여가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이 하니까 하는 습관성 여가이거나 이렇게 되면 정말 자기의 여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습관 바꾸기입니다. 습관 바꾸기는요.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는 습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면 스트레스 저항력이 25%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먹는 습관이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스트레스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평소에 건강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관리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좋은 습관들을 많이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 대처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직무 전에 그 다음에 직무 이후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 바꾸기는 이런 직무 이전에 스스로 예방하는 거죠. 건강 관리라든가 물 한 잔을 먹고 시작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 이전에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받은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 건가는 이거는 사후의 문제, 업무 이후에 여가 채우기, 여가를 통한 스트레스 관리법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 이전 이후 스트레스 대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중에 받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업무를 하면서 발생되는 이런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먼저 생각 바꾸기가 있습니다. 생각 바꾸기를 통해서 내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사람들이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라도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따가 사례별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 바꾸기가 있습니다. 관계 바꾸기는 모든 스트레스는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그죠? 내가 일하는 사람하고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그 다음에 상사하고의 관계, 이런 식으로 주로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관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스트레스를 또 예방하고 또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관계를 잘하는 방법, 의사소통을 잘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달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먼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 스트레스를 여가로 푸는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소방 공무원이라든가 이 경찰 공무원 이분들은 한마디로 고 스트레스 직업군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상담을 제가 할 경우가 있었는데 소방 공무원이셨는데 이분이
자살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출동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스템 수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어린 이 자살자도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자살자의 모습을 보고 정신없어 의무감에 수습을 하지만 그 잔상이 남습니다. 그게 바로 트라우마예요. 그게 한 달이 지나도 그 잔상이 남게 되면 그게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이분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본인 트렁크에 뭐가 있는지 아냐고 물어보시는데 소주 한 박스를 이렇게 차에다 항상 넣어놓고 다니신대요.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술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좀 먹을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해결 방법을 좀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게 여가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분에게 맞는 여가를 몇 가지를 추천해 드렸는데 이분이 암벽 등반이 좀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암벽 등반을 이제 권장하고 좀 어땠는지 좀 물어봤는데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암벽 등반이. 왜냐하면 이 암벽 등반을 하다 보면 자신이 이 돌에 이 손에 어떤 자기 목숨을 맡긴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잔상들이 가끔 떠올라서 힘들었는데 전혀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 암벽 등반을 하는 동안만큼은. 그래서 너무 기분 좋고 그다음에 그 정상에 올랐을 때 성취감도 너무 좋고, 그리고 땀을 또 이렇게 빼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 때문에 자기는 이제 술을 안 먹어도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암벽 등반을 쉬는 날이면 암벽 등반을 하는 걸로 이분은 이제 대체가 된 거죠. 술 마시기에서 암벽 등반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정도의 PTSD 상태인 경우에는 사실은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아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자기만의 여가를 찾아서 한다면 더 효과가 좋은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맞는 여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가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즐기는 모든 활동 본자 즐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여가는 다 여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말에 아무 버스나 타고 종점까지 갔다 오기 그리고 새소리 듣기 그리고 밤 식당 사다가 나만의 공간에서 드라마 보면서 카페라떼 한잔 마시면서 드라마 보기 그러니까 이런 자기만의 즐거운 여가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면 자주 할 수 없으니까. 왜냐? 스트레스는 늘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일상이니까. 그래서 일상 중에 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한 소확행 이런 것들도 그런 개념인 거죠. 작지만 확실한 나만의 행복, 나만의 어떤 여가를 통해서 그때그때 받은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해결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이 여가꼴이 다르거든요. 이 네 가지 여가꼴 중에 다 그 소속이 돼 있을 텐데 이거 여가진단은 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아마 좀 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혼자 정신형인지 혼자 신체형인지 함께 정신형인지 함께 신체형인지 함께 신체형인 분들이 조기축구 이런 거고 함께 정신형인 분들은 독서라든가 영화 보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유형별로 이렇게 그 각 추천 여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화초재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레옹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그 레옹이 살인청부업자인데 늘 긴장 속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인데 유일한 취미가 화초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동물 키우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반려식물을 키우는 게 요즘 인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추천 여가로 혼자 정신형 같은 분들은 추천드리고 싶고요. 혼자 신체형이신 분들은 뭔가 신체 좀 움직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암벽 등반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추천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악기 연주. 악기 연주, 그 다음에 댄스라든가 이런 자신만에 맞는 여가를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면 효과적인 해결책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좀 팁을 좀 알려드리면 우리가 대부분 등산이라든가 독서라든가 TV 시청 이런 것들이 자기만의 여가인데
라디오 듣는 분들, 라디오만 듣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TV, 그 사연 보내기,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여가에서 확장이 되는 거죠. 의미 있는 여가로. 예, 확장이 되시면, 더 다양한, 실질적인 나만의 즐거움, 예,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상적인 여가에서 좀 더 파생이 되는, 의미 있는 여가를, 찾아보면, 그것이 이제 나만의 진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의 여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팁인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열심히 강의를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사실은, 느낌으로 정말 제 강의를 잘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저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온라인 강의를 듣겠다는 신청자분들의 직업군이 현재 8개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업군별로 제가, 좀 사례나,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직업군에 안 돼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기준상에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직업군에 관한, 사례별 얘기를 좀 이제부터 다시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콜센터라든가 대형마트 직원이라든가 이런 그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불특정 그 다수의 그 고객들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폭언이나 이런 이제 컴플레인에 굉장히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방법은 조금 더 세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콜센터 직원분들 상담을 했을 때 그 직원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의 오랫동안 콜센터 일을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가 있는데, 본인이 여태까지 직원으로서 일하면서, 흔히 말하는 강력한 컴플레인을 해주는 고객이 2명 정도 있대요. 약한 컴플레인, 뭐 강한 컴플레인, 이렇게 한 명씩 이제 평균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오전에 컴플레인 2건이 이렇게 접수가 됐다, 얘기가 됐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대요, 오후에는. 왜냐면, 이제는 컴플레인을 할 고객이 없을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각을 긍정적으로 좀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오후 만약에 4건의 컴플레인이 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없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또 뭐 이렇게 또 그거 나름대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지만 어떤 한 현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 긍정적이냐 아니냐가 실질적으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바꾸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될 것들이 하나가, 고객이 불만을 하게 되는 거는 3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회사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다음에 그 고객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그 고객의 컴플레인에 대응하는 감정 노동자의 대응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비스 교육을 들어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 고객들은요, 각 유형별로 자기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또 더 화를 돋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얘기를 듣고 그 고객이 충분히 얘기를 할 기회를 좀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고객의 그 얘기를 내가 잘 듣겠다,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어떤 좀 마음가짐을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생각 바꾸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본인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성격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스트레스 민감도라고 하는데, 이 스트레스 민감도가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 민감도가 적은 사람은 적게 받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민감도 테스트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거는 손가락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에 해당되시면 손가락을 접어주시는 거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자, 먼저 나는 약속 시간에 늦으면 뛰어가더라도 약속 시간을 지키는 편이다. 이게 뭐냐면 1분도 5분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막 1분이라도 늦어서 막 뛰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접는 겁니다. 1분 늦으면 어때? 그러면 접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하던 일을 끝까지 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러면 또 손가락을 접어주시고요. 나는 마트에서 계산할 때 가장 짧은 줄을 찾아서 멀리 이동한다. 저기 끝에 있는 줄에 마트 줄은 사람이 없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 마트를 끌고 나는 간다. 이러면 또 접어주시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 일을 시키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또 적어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림 테스트인데요. A하고 B 중에 어떤 게 본인이 보기에 더 마음이 편한지 이거를 진단해 보시는 겁니다. 자, 먼저 A 그림입니다. 이 A 그림이 나는 더 마음에 편하게 느껴진다. 아니다. 나는 이 B 그림이 더 마음에 편하게 느껴진다. 자, A하고 B 중에 어떤 게 더 편한지, 만약에 B 그림이 편하게 느껴진다. 그분은 또 손가락을 접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5개 항목 중에 총 몇 개의 손가락을 접혀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개다. 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꽤 있으시네요. 네. 자, 이 5개인 분들은요, 스트레스 민감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민감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성격 A타입이라고 그래요. 성격 A타입이 자, 손가락 5개, 4개, 3개 이분들이 성격 A타입이에요. 그래서 자, 5개, 4개, 3개 이분들이 성격 A타입인데 이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자기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꼼꼼하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의무감, 책임감, 이런 걸로 인해서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유형이에요. 이런 분들은 좀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본인을 좀 아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아끼자. 왜냐면 저는 그 상담 사례를 통해서 많이 봐왔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요, 정말 이게 암으로, 그 진단을 받으신 분도 봤고요. 왜냐면 심리성 질병이거든요, 암은. 마음에서 오는 병이에요, 암이. 그래서, 이렇게 정말 건강관리 못하시고, 정말 자기 몸을 망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제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나를 아끼자.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접은 게 2개, 1개, 0개인 분들, 이분들은 성격 B타입이에요. 이분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스트레스 관리가 양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가락 접은 게 0개인 분, 혹시, 많진 않지만, 지금 몇 분 계시네요? 자, 이분은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인은 스트레스를 안 받지만, 주변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0개라는 거는 한마디로 정말 편하게 사시는 거거든요. 조직 생활에 있어서는, 본인은 편할 수 있으나, 누군가가 본인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0개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하지만 개인적인 스트레스 관리 면에서는 좋지만 이렇게 좀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개 이상이신 분들, 손가락 4개 이상 접으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진단을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관계 바꾸기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스트레스는 관계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적게 받기도 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 바꾸기는 좀 제가 좀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보호사라든가 이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아무래도 이런 복지 마인드로 고객을 잘 챙겨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러다 보면은 본인은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데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이거를 막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사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잖아요. 근데 무리한 부탁을 이제 조금씩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좀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보내줄 수 있냐고. 예, 뭐 그 정도는 뭐. 그리고 나중에는 반찬 좀 해줄 수 있냐. 예. 그리고 나중에는 이불 빨래가 좀 힘든데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렇게 그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하게 되고 본인이 막 힘들어지고 그분이 막 이제 어떻게 싫어지고 이런 관계까지 이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은 적당한 선에서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거절을 못 하시는 성격 유형인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사회복지사 분 중에 한 분은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게 되고,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일을 부탁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의 일 말고도 다른 일들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잘하니까 또 그 사람한테 또 일을 맡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한마디로 업무가 가다가 돼서 탈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좀 상담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회사 이제 그만두고 지금 그러니까 요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요양을 하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배우게 됐는데 이 요가가 너무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고 지금은 요가 이제 강사 일로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거절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절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 사람은 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훅 들어옵니다. 저기 내가 좀 바빠서 그런데 이거 좀 부탁해요. 이렇게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 나는 거절할 준비가 돼 있어. 자, 누군가가 오늘 뭔가 나한테 부탁을 할 텐데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은 분명히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할 거야. 그때가 언젠지 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제가 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그 어떤 거절의 이유도 나름대로 좀 설득력 있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구차하게 변명할 필요 없이 오늘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아니면 오늘은 좀 힘들겠네요. 단호하게 얘기하시면 어떤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서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몇 번 섭섭하긴 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어떤 성격으로 인해서 이 또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이 본인의 어떤 성격 이런 것 때문에 거절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유형별로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격 유형을 내난국주라고 하거든요. 내와 같은 사람, 남초 같은 사람, 국화 같은 사람, 대나무 같은 사람. 근데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 국화 성격입니다.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질까봐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연습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화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일 중독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본인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성격 A타입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를 아끼자. 자, 내가 60 이후에 퇴직하면 정말 건강해야지 놀 수 있고 씩씩하고 내 인생을 즐길 수 있는데 막 이렇게 막 너무 일하시면요, 건강해지면, 예, 정말 내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때는 예,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화 기질인 분들은요, 성격 A타입 이분들은 나를 아끼자. 예,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나무 성격인 분들이 있어요. 대나무 성격인 분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연구원 분들, 예, 맺고 끝내기 확실하고 감정 표현이 좀 어렵고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대인관계로 오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안 하게 되면 약간 뭐 저 사람 너무 재수없다, 뭐야, 뭐 이렇게 좀 평판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조금 예,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마음,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초인 경우에는 굉장히 낙천적이고 노는 거 좋아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트레스를 제일 안 받는 타입이 이 난초형이에요. 예, 그래서 이 난초형 같은 경우는 주의해야 될 게 너무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노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예, 또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초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적절하게 좀 조절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초는 사실은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난초는 사실 걱정을 안 하는데, 또 좀 조언하자면 조금 더 인생을 의미 있게 좀 살 수 있게끔 노력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다른 직업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도시공사라든가, 또 이제 그 콜센터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많이 하셨고요. 마트 직원분들도 또 이렇게 아마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공사라든가 이 마트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하고 좀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상사가 대나무 유형, 굉장히 그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이것밖에 못해? 막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뭐 이걸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기도 하고, 또 반대로 굉장히 그 여유있게 너그럽게 인간적으로는 좋지만 업무 지시를 명확하지 않아서 나중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상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직업 문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 직업 문화가 좀 달라서 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들은 또 그걸로 인한 또 스트레스가 좀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그 관계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 각 사람마다 유형별로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좀, 이런 유형별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좀 더 이해하시면 그 사람이 덜 밉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매화 같은 사람은,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는 직원들을 보면 속으로 막 욕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놀고 지금 일 안 하고 뭐 하고 있지? 근데, 물론, 그 열심히 일하지 않은 분들도 물론 문제지만, 본인이 이렇게, 그,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는 또 본인의 문제거든요. 그, 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놀 때는 놀아야 되는데, 놀 때 안 놀고 일하는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불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 상대적인 거죠. 자기 기준으로, 자기 기질에 따라서, 자기 성격에 따라서 보는 각도만 강조하게 되면, 다 모든 사람이 다 스트레스 주는 대상으로밖에 생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내 성격도 파악하고 다른 사람도 성격도 좀 봐가면서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각 그 유형별 단점들을 좀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인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각 유형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 나는 내화 기질인데, 아, 나는 국화 기질인데 딱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아, 맞아. 우리 상사는 대나무네. 아, 우리 상사는 내화네. 이렇게 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한국 성격검사연구소의 홈페이지 가시면 또 자세한 내용도 나와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한 분들은 또 거기 또 진단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출처를 좀 제가 밝히고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자, 우리 강사님, 정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 제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마지막, 제가 좀 그 팁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다른 사람이, 고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컴플레인 하거나, 자신을 모함을 하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나를 비난했을 때, 이럴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때 저는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식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다. 근데 의식 수준을 높이겠다고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저는 본인의 어떤 의식 수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의식혁명이라는 책에는요, 각 그 사람마다 의식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PPT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20부터 시작해서 100루스까지 각 의식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인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뭐 소크라테스나 이런 그 공자나 이런 성인들은요, 의식 수준이 70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한마디로 지혜롭고 어떤 누구에게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자,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고 성인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을 보고, 대학생을 보고, 바보야, 바보같이 생겼구나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학생이, 아니, 이 자식이, 너, 나한테 바보라 그랬어? 뭐, 버르장머리 고쳐야 되겠어! 이렇게 흥분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참, 너, 이게 어른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응? 아니, 참, 아주 녀석이 아주 맹랑하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 이 자식, 뭐, 어른한테 이러면 돼? 하면서 이렇게 흥분하는 대학생은요, 그 성인은 의식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부정적인 의식 수준, 이 긍정적인 의식 수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200 이하가 200이 이제 딱 가운데고 180 이하가 부정적인 의식 수준이에요. 그리고 대학생은 한마디로 부정적인 의식 수준입니다. 의식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초등학생하고 막 싸워요. 자식이 말이야,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면서 막 싸우고 기분 나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의식 수준이 200 이상, 뭐 300, 500이면요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야, 어른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유 참 맹랑하네 녀석 하면서 오히려 훈계하고 다듬어주고 포용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쉽지 않은 거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줬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그 사람은 의식 수준이 낮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한다. 막 소리 지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성숙한 사람입니까? 미성숙한 사람입니까?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미성숙한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컴플레인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이유가 있나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몸이 안 좋아지고 기분 상하고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는요, 미성숙한 사람이구나.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분이구나. 물론
성숙한 분도, 의식수준이 높은 사람도 컴플레인 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거에 대해서는. 네. 근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 막 소리 지르고, 뭐, 아나무인으로, 예, 막 얘기하는 분들은 의식수준이 낮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분은 의식 수준이 낮고, 나는 의식 수준이 높으니까 내가 포용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을 아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로 생각을 하시고 직장에서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당장 출근했는데 고객이 아니 도대체 이거 뭐냐고, 응? 아니 어떻게 제품이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고객님, 네, 하면서, 잘 의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무조건 사과한다든가 성의없게 대하면, 지금 이게 나한테 사과하는 태도예요 하면서 또 화를 내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당할 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이분은 의식 수준이 낮을 수 있겠구나. 뭐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본인에게 좋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내가 더 중요하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아마 스트레스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 들은 얘기 중에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VP365 네이버닷컴으로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뭐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내드리고 궁금한 내용 또 메일로 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50분 내에 정말 다양한 계층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솔루션을 좀 다룬다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정말 열심히 제 강의를 들을 교육생분들 생각하고 저도 좀 열심히 집중해서 좀 했고 그리고 또 우리 안산 정신복지센터에서 굉장히 좀 잘 이렇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협조해 주셔서 강의를 잘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만의 여가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라. 그 다음에 생각을 바꿔라.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갖자. 그 다음에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 그리고 또 그 스트레스 관리 좋은 습관들, 그리고 내 의식 수준을 높이자. 아까 의식에 관한 것들 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자기를 아끼는 여러분이 돼서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번아웃 되지 않고 건강한 직장 생활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제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